이게 옛날에 사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포토샵으로 다 해야 됐거든요. 이제 그럴 필요도 없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께 유용한 팁들을 알려드리는 쭈엠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썸네일에서 볼 수 있듯이 스케치업과 렌더어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조금 더 숲 표현을 AI로 리얼하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굉장히 리얼하죠. 이거 제가 인스타그램 먼저 올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렌더어 구매하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요거 할인 쿠폰도 같이 넣어뒀으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이거 렌더에가 조금 아쉬운 것은 체험판이 없어요. 체험판이 없어서 바로 결제를 해서 써야 되는데 제가 장담하던 하건데 유료 프로그램 중에 꽤나 저는 제가 써본 유료 프로그램 중에서 건축용으로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마음에 드셨다면 써보시는 결제를 한번 해서 써보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할인 쿠폰도 같이 올려둘게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숲 같은 표현을 할 때 이제 만든 모델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씬이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 주변에 나무를 좀 뿌려야 돼요. 그래서 엔스케이프의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 멀티 에셋 플레이스먼트 기능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 이 기능은 제가 제 책인 스케치업 with 엔스케이프 책의 첫 번째 1챕터, 2챕터 부분에 보시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내용 한번 책 있으신 분은 한번 넘겨보시면 좋고 책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매해 보시면 좋겠죠. 자, 멀티 에셋 플레이스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무들은 좀 셀렉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조금 넘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에셋 라이브러리 엔스케이프 실행된 화면에서 에셋 라이브러리 켜주시고요. 여기서 여기 멀티 에셋 플레이스먼트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카테고리를 눌러서 나무를 선택을 해줄 겁니다. 트리 누르셔서 원하는 나무를 몇 가지 선택을 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것은 하트를 눌러놔서 이렇게 저는 4종에 대해서 흩뿌려 줄 겁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Selected Assets에서 이 네 가지 에셋이 나무들이 배치가 됐죠. 그럼 이제 영역을 설정을 해줄 겁니다. 자, 영역을 설정해 줄 건데 페인트 툴을 통해서 페인트 툴은 여기서 제가 여기에 스케치업 상에서 미리 매핑된 곳을 인식을 해서 영역이 지정되게 됩니다. 자, 네모나 동그라미는 제가 임의로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셀렉 하고 density를 눌러주시면 그 밀도가 조금 더 조절이 됩니다. 더 밀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당연히 여기 생성되는 나무들은 더 빽빽해지겠죠. 근데 이 멀티 에셋 플레이스먼트 기능 자체가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나무들을 계속 만들어 줄 겁니다. 이게 셀렉이 된 다음에 컨펌 플레이스먼트를 해주고 apply changes까지 눌러주셔야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나무들이 배치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쭉쭉쭉쭉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컨펌 플레이스먼트 하고 apply changes까지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무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너무 좀 듬성듬성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조금 더 배치를 해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나무들을 다 셀렉을 해서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를 몇 번 계속 반복을 해줄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배치해 주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산을 한번 보시면, 울창한 숲 있죠? 울창한 숲에 나무들이 어느 정도로 간격이 배치가 되는지 한번 보시면, 이것보다 훨씬 한 2배 정도, 이거에 한 3배 정도는 더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좀 더 리얼해진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한번 배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루비 스캐터 2라는 루비가 있으시면 그거 이용해서 쓰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그 루비는 사용하지 않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해주시고, 자, 저 나무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수정하기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하나, 세트를 잡고 그룹 잡은 다음에 그 그룹 내부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붙여넣기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한 다음에는 다 똑같은 크기들의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럼 너무 좀 언리얼하거든요. 그래서 JHS 파워바의 랜덤 스케일 앤 로테이트 기능을 한 2에서 3회 정도 해주시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나무들이 크기와
방향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리얼하겠죠.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엔스상에서 지금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렌더링 값을 조금 잡아야 되겠죠. 자, 렌더링 값을, 자, 구도를 일단 잡은 다음에 렌더 값을 하나 잡아줄 겁니다. 신 잡고요. 자, 뷰, 신 잡고, 자, 뷰, 비주얼 세팅에서 HDRI 하나 적용한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세팅 값을 조금씩 잡아줄 겁니다. 저는 HDRI, 가장 큰 빛인 HDRI를 가장 먼저 잡고, 다음 Sun Brightness를 통해서 이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조절합니다. 조감도에서 거의 다, 조감도에서는 HDRI와 Sun Brightness 정도만 조절해주면 웬만한 분위기에 다 잡힙니다.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웬만한 분들은 와, 내, 내가 했던 프로젝트의 조감도보다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빛을 어느 정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지는 방법이 조금 더 체계적이면 훨씬 쉽게 이런 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씬을 다 잡은 다음에는 이미지 탭에서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그리고 새추레이션, 컬러 템퍼레처, 그리고 블룸, 비넷 정도까지 만져주고 이미지 보정을 해서 뽑아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뽑아내죠. 자, 뽑아낸 다음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더 나무가 조금 더 듬성듬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씬을 잡고 구도도 잡고 뽑아냈습니다. 자, 렌더 아웃풋을 뽑아보니까 이쪽 부분이 조금 진하게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AI를 통해서 한 가지 더 해볼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렌다이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렌다이어, 저는 프로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렌다이어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미지 to render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add or drop image 통해서 아까 뽑아낸 이 forest 샷을 들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을 해서 들고 들어오고, 자, 저는 여기 밑에 보면 컬러 스트렝스와 쉐입 스트렝스가 있는데 일단 쉐입 스트렝스를 낮춰서 한번 뽑아볼고요. 그대로인 상태에서도 뽑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AI 기능들을 이용하기 위해선 프롬프트, 이 주문과 같은 프롬프트 명령어가 중요합니다. 근데 명령어 이거 사실 어떻게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 렌다이어가 좋은 점은 add keywords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많이 쓰이는 키워드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Aerial View는 조감도이네요. 조감도 뷰이잖아요. 그래서 클릭하고 일단 뮤지엄 빌딩 뭐 이런 거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타입들, 건물에 대한 설명이나 혹은 이런 샷에 대한 설명들에 맞는 키워드를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포레스트고 뷰 타입은 아마도 와이드 샷이겠죠. 넓게 보이는 샷이고 그리고 스페이스 타입은 이 공간 타입은 뭐 딱히 없는 것 같지만 뭐 라이브러리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딱 체크를 해주시고 모던 뭐 하고 컨템포러리 하고 스타일 건축가 스타일들이 뭐 되게 많죠. 유명한 건축가들 여기 다 있습니다. 그거 하나씩 뭐 체크를 해주시고 체크하고 매테리얼까지 체크하고 나중에 이 웨더는 이제 이 샷에 대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머지 하나씩 다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 소프트라이즈까지 해주시고 add 한 다음에 제너레이터를 하기 전에 number of generation은 한 번에 샷을 몇 가지 뽑아낼 거냐. 근데 저는 뭐 4개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한 번에 한 가지만 뽑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샷들을 한 쭉쭉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뽑은 샷은 이렇게 된 샷인데 좀 마음에 안 들고 두 번째는 꽤 괜찮죠.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 두 번째 샷을 저 다운로드를 할 겁니다. 이대로 쓰셔도 되겠지만 자 일단 한번 보세요. 이대로 써도 될까라고 생각하셨다면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이 건물에 대한 게 조금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계했던 것과 이 AI가 돌려지면서 변형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토샵을 통해서 주변부만 그대로 들고 오고 건물은 엔스 렌더 샷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마스크 씌우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포토샵 넘어오셔서요. 아까 뽑았던 에스케이프 샷을 그대로 밑에 깔아줄 겁니다. 첫 번째 레이어에 깔고 두 번째 상위 레이어에 그 위에 레이어에 아까 돌렸던 렌다이어
에서 뽑았던 AI 이미지를 그대로 겹쳐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만 좀 겹쳐주시고요. 여기에 레이어에서 마스크를 씌우고, 이제 핀색은 지금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칠해줘서 내가 원하는 영역만 이 브러쉬로 칠해줄까, 흰색으로 칠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내가 흰색으로 칠한 영역만 나타나겠죠. 네, 잘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브러쉬 쭉쭉쭉쭉쭉쭉 칠을 하게 되면 원래 상태의 건물 형태는 그대로, 네, 내가 원래대로 표현하고자 했던 건물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것들만 굉장히 리얼한 AI로 한번 돌린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배치해서 보면은, 아, 내 건물 의도는 그대로 살리고 주변부는 리얼하게 보이니까 이 샷에 대한 퀄리티는 굉장히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본이고요. 이게 만든 샷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분들 프로젝트 패널에 올라가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조감도 수시로 뭐 이런 거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한번 변환된 샷이 같이 겹쳐져 있으면, 뭐 이게 옛날에 사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포토샵으로 다 해야 됐거든요. 이제 그럴 필요도 없어졌어요. 굉장히 쉽게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바로 렌더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쓰고 싶죠? 쉽죠? 쓰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 보시고 할인 쿠폰 50% 받아가시고요. 여기 결제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한 달 정도만 한번 사용해 보시고,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뭐 조금 싸게 50%나 싸게 구매를 하시고 사용하시니까 그렇게까지 큰 기회비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CG 하시는 분들, CG 좀 많이 찍으시는 분들 렌더이어 정도는 결제해 주시면 저는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렌더 아래 쿠폰을 통해서 결제된 금액의 일부는 저한테 조금 소정의 수수료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제해서 쓰실 거라면 밑에 할인 쿠폰 사용해서 결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얼한 포레스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혹은 앵커에다 오셔서 질문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고 더 유용한 팁들 계속 팔로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유용한 팁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